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직업 심리학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그 직업 심리학이라고 하면 일단 직업에 관련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스토리텔링 기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분석하고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학생들의 자소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토리텔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인 것이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흥미, 적성, 소질, 뭐 능력, 직업 가치관 등 이와 같이 직업 심리 쪽 검사를 하고 이 검사를 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 역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뭐 직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고 필요 능력이 어떤 거고 또 어떤 경력 경로와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직무가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하는 거죠. 기업의 어떤 목표와 비전 그리고 인재상 등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추진력이라든지 도전정신, 창의력, 글로벌 역량, 융화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이러한 그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통 역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분석과 직무 분석, 직무 역량과 그리고 인성 역량을 그 공통점을 찾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이러한 역량과 그 인성 연계를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나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자신의 특성 및 경력 사항과의 매칭을 해서 그 직무 또는 회사 맞춤형으로 그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직무 스토리 활동을 찾아서 이것을 직무 역량과 인재상과 관련이 있는 어떤 구체적인 스토리를 탐색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스토리 경험을 찾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경험을 찾는 건데 그 직무 및 인재 역량 경험, 인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회사의 인재상에 관련된 경험 또는 그냥 일반적인 인성이라고 보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인성은 심리 진로 코칭에서 학습한 바 있는데 뭐 근면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뭐 희생심, 봉사심 그리고 뭐 책임 그 자주성, 도전정신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뭐 감정, 정서 그리고 집중력, 준법정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공통된 어떤 그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인성은 바로 이제 그 기업의 이제 인재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인턴 경험이 있는지 또 팀 프로젝트에서 그러한 직무 및 인재 역량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또 아르바이트, 해외 연수라든지 봉사활동, 또 실습, 도전 경험, 관련 자격증, 자기 분석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토리텔링 경험을 찾는 것이죠. 뭐 자기 분석을 해서 흥미 분석을 해가지고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하고 자신의 흥미가 맞으면 그 분야에서 정말 미치도록 한번 몰입했던 일에 대한 경험 이것을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한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 한 경험은 그 바로 이러한 흥미 분석을 통해서 그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또 자기 분석을 해서 MBTI를 검색을 해서
나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장점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거나 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단점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단점을 쓸 때는 직무의 치명적인 단점을 쓰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래서 MBTI를 통해서 적절한 단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또 뭐 다중제 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강점을 찾고, 그런 강점이 직무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살펴봐서 거기에 관련된 경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1학년 때부터 이런 경험을 쌓을 때도 그냥 아무 경험과 경력을 쌓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신이 빨리 희망하는 직업이나 직무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역량, 즉 거기에 맞는 직무 역량을 쌓고, 그리고 미리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 몇 군데를 선정해 놓고 그 회사에 맞는 인재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아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그 장점은 조금만 있어도 이것을 잘 다듬어서 만들면 훌륭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무 역량을 한번 직무 역량 경험을 찾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직무 역량이 뭐 직무 역량의 업무 수행 능력, 지식, 흥미, 성격, 가치관, 리더십, 뭐 의사소통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마케팅 전략 수립, 뭐 전문적인 마케팅 지식, 뭐 이런 것이 이제 직무 역량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을 발휘했던 경험 스토리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죠. 어디에서 팀 프로젝트나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나 아까 했던 그런 곳에서, 또 인재상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만약에 인재상이 도전이라든지 글로벌 마인드라든지 협력, 열정, 뭐 창의성, 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경험을 내가 있었는가, 이런 걸 일단은 찾아야지 뭐 스토리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직무에 맞는 스토리, 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 맞는 스토리, 그 스토리를 찾아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무 분석을 직업이나 직무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직업 분석은 우리가 워크넷 직업 정보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직업 분석은. 그래서 워크넷에서 진로 직업 쪽으로 가면은 직업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 정보를 찾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죠. 분류별로 찾기 이렇게 하면은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섬유 1차 분류가 나오고, 1차 분류에서 클릭하면은 이제 항공기 정비원 2차 분류가 나오죠. 그 항공기 정비원을 클릭을 하면 이제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뭐 또 관련된 어떤 기술이 능력이 필요한지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는 내가 어떤 직업을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학과를 검색을 하게 되면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진출하는 직업을 살펴보면은 내 전공에서는, 내 학과에서는 주로 이러이러한 직업으로 나갈 수가 있구나 해서 이제 역으로 그 직업들을 탐색을 해보면 또 자신이 맞는 직업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커리어넷에서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직업 분석 사이트 워크넷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좀 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그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원을 등록을 하면 전 심리검사 같은 것도 무료로 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요거 직업 진로로 들어가면은 먼저 심리검사하는 난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인용 심리검사로 들어가면 저번에 우리가 했던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간편 검사를 했죠. 이거는 전 흥미만 나오는 거죠. 리아색만. 그리고 이 선호도 검사 L형은
흥미하고 성격하고 생활사가 나오고 관심 있으면 구직 준비도 검사라든지 창업 적성 검사라든지 한 번씩 다 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직업 가치관 검사, 우리가 간편 검사라 해봤죠. 타협을 하기 위해서 그 영업 직무 기본 역량, 영업 쪽으로 내가 원하면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IT 또 준고령자 직업 선호도 검사, 대학생 진로 준비도 검사, 뭐 이주민 취업 준비도 검사, 중장년 직업 역량 검사,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이스 로켓스트에 의한 뭐 직업 적응 이론에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이제 해보라고 할 건데 미리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성인용 심리 검사도 할 수가 있고, 또 진로 직업 쪽으로 들어가서 이 직업 정보를 찾으면 이렇게 직접 뭐 직업명을 쳐서 찾을 수가 있겠죠. 평생교육사, 그럼 평생교육사에서 이제 나오면 이렇게 직무 수행, 평생교육사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왔네요. 그 만약에 이제는 평생교육은 그 NCS 국가 표준 직무에 들어가시면 아마 자세히 나왔을 겁니다. 저희가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부터 올려놨거든요. 직업 상담사를 치면은 이렇게 이제는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이 되고 어떤 교육 자격 훈련이 필요한지도 관련 학과도 나오고, 또 관련 자격증도 나오고, 훈련 정보도 나오죠. 그래서 이 훈련 정보를 치면 현재 직업 상담사를 뭐 가리키고 있는 유무료 이런 직업 소개서들이 나옵니다. 학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일, 또 어떤 교육 자격 훈련이 필요로 한지, 또 뭐 능력 지식 환경이 필요한 어떠한지, 예. 그다음에 성격 흥미 가치관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직업 동영상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직무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직무거든요. 직업군별 뭐 환경 영향 평가사, 예, 이건 이제 직업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기업 직무 소개도 있습니다. 자, 이 직무 소개를 이제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죠. 영업 마케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워크넷에서 직업 또는 직무를 분석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그 기업체의 직무 분석이 잘 돼 있는 사이트, CJ그룹, 포스코, 커리어두산, 자비룸, 여기서 두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그룹과 포스코와 커리어두산 중에서 한번 CJ그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채용 정보에서 있습니다. 직무 정보는. 그래서 채용 정보 쪽에 직무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열사별의 어떤 직무가 쭉 나오죠. 그럼 기획 관리를 클릭을 하면, 자, 롤이 이제는 역할이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기획 관리는, 그리고 그 기획 관리에 어떤 자격 기준이 필요로 한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는 어떤 경력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비전이 어떤 것인지 나오는 거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에 많이 씁니다. 그 입사업 포부, 지원 동기면 입사업 포부에서 입사업 포부. 입사업 포부는 결국은 내가 그 직무를 지원하는 이유는 그 직무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직업의 최고는 바로 비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 기획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저는 비전은 최고의 경영 전략가가 될 수 있다. 또는 기업 운영가, 그 회사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우리 회사의 최고의 경영 전략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경력 경로를 좀 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회사에 어떠하게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입사 포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는 이따가 기업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 회사에 직무가 또 모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잡이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취업 포털 사이트, 무료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유료로도 볼 수 있는 일부 유료 사이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직무 사전이 있습니다. 직무 사전을 보면은 이제 모든 직무를 한눈에 본다라고 나오죠. 경영 지원직에서 이렇게 총무, 인사, 만약에 총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역량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직무 비전을 클릭을 해보니까 돈 달라고 하네요. 그쵸? 유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직무에 대한 내역과 필요 역량, 직무에 대한 비전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이죠. 기업 분석은 세 가지 맥락으로 단계별로 좀 조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어떤 업종이냐, 어떤 산업이냐,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국내외 시장 여건, 산업이라든지 그런 업계 쪽에 파악하는 게 좋겠죠. 대부분 이런 업계나 산업의 이런 국내외 시장은 이런 산업협회 보고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는 PDF로 보고서가 작성해서 올려지기 때문에 구글에서 찾으면 됩니다. 구글을 클릭을 해서 파일 타입 .pdf 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산업, 제조면 제조, 커피면 커피, 아니면 SNS는 SNS 이렇게 치면은 이제 관련된 어떤 국내외 시장 여건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보고서 같은 걸 찾아서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업 분석은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 들여다 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수학 분석을 해서 어떤 기업의 강점과 약점도 살펴보고 기회, 의협이 요소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이제 자신이 그 회사를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이 기업 분석을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기업의 발전성을 보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하나는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쓰는 용도, 두 가지 용도로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산업업계 파악을 할 때 구글에서 파일 타입, PDF, SNS 이렇게 치면은 됩니다. 그럼 SNS에는 산업 현황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 제가 업계를 친 거 아니고 산업을 친 것이 아니고 그냥 보령제약이라는 회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글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령 제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보령 제약 여러 가지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그냥 이슈들이 여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기업도 이제 분석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게 기업 분석은 이런 전자 공시 시스템 DART에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고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요가 정기 공시가 있고 이 정기 공시를 보면은 사업보고서하고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이걸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는 회사에 대해 쭉 나옵니다. 분기보고서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회사의 개요라든지 재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번 및 지금 현황, 본인이 이제 필요한 것들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공시 치면은 이렇게 사업보고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일단 회사명을 치면은 현대건설이다. 자, 정기공시에서 사업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다. 검색을 누르면 여기에 현대건 사업보고서가 있죠. 2020년 3월 30일. 예. 이렇게 사업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회사의 개요, 영역, 자본금 변동사항, 의결권 현황 쭉 있죠. 그래서 이제 임원 이렇게 이제는 검색을 해서 그 회사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하고, 만약에 그 회사의 인재상을 알아보려고 하면 직접 그 회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런 공통 역량들이 나옵니다. 기업의 비전, 또 목표, 또 인재상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 회사의 어떤 이런 그 자료적인 측면, 재무제표라든지 의결수, 임원 현황 이런 걸 좀 분석을 하고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어떤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목표, 인재상 이런 것들을, 또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해서 찾으면 하나의 이제 기업 분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는 다른 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요 카인즈를 한번 활용해 주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요 카인즈는 그 기업들의 어떤 3년치 보도 자료라든지 주요 사건들을 DB화 시켜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는 회사 이름을 치면 녹십자를 쳐볼까요? 뉴스 쭉 나왔던 것을 이렇게 치면은 지금 녹십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나오네요. 독감 백신에 대해서 녹십자에 대한 뉴스들을 쭉 나오죠. 이런 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사설 같은 것도 이제 만약에 녹십자에 관련된 사설이 나온 거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사설은 지금 0건이네요. 1개월까지 가능하고, 이와 같이 이제는 인용문에도 이제 나온 것들. 그래서 이 카인즈는 이 빅카인즈라고 하죠. 빅카인즈에서 검색할 수 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텔링은 이와 같이 간편 스토리텔링은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걸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S는 situation, 당시 상황을 의미하고, T는 task, 자신이 부여받은 과업을 의미하고, A는 action, 부여받은 과업으로 해서 행한 행동을 의미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R, result, 행동에 대한 성과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A와 R,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게 지켜본다, 인사 담당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했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이 이제 스토리의 기법이고, 또 인사 담당자들은 이것을 심층 면접의 단계라고 봅니다. 자, 그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럼 어떤 과제가 있었나요?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나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이제 경험을 안 했던 사람들은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는 질문을 할 때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면은 상황,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여 내가 손대는 것마다 실수투성이어서 주변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고 내 자신이 너무 싫은 날이 많아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냐면, 난생 처음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로 고객 대응과 많은 화장품 이론과 성능을 빨리 외워만 하였다. 자, 그래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나가서 직원이 일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메모도 하고, 그러자 점점 손이 익숙해지고 고객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1시간 내내 직원분께서 화장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독려해 주시면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올리브영 칭찬 게시판에 나에 대한 글이 올라와 동료분들이 같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직장에서는 4대보험 복지 혜택보다는 동료들이 복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심입어 성장한 저는 앞으로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때 힘들어하는 타인들에게 저의 큰 응원과 의리의 말로 인해서 희망을 얻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기에 맞게끔 작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거는 저 앞에 있는 스토리텔링은 주로 이제 500자 이내에 이제 쓰는 내용들이고, 자, 여기는 이제는 1500자 정도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거를 좀 더 길게 쓰는 것이죠. 두 갈씩 결론을 먼저 내고,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한 이후 아르바이트를 왜 했느냐라는 거죠. 그냥 뭐 용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언제, 연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풀어서 뭐 대학교 3학년 뭐 여름방학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 무엇을 했고 거기서 어떤 일을 집중을 했느냐, 집중한 이유는 뭐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1500자까지 안 가면은 9번은 쓸 필요가 없어요. 1500자 이상을 요구할 때, 1500자를 요구할 때 그 전체 경험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끄집어내서 다시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간편 스토리텔링 등은 상황을 봐서 또 이런 약간 긴 스토리텔링이든 간에 에피소드를 하나를 더 추가하면 1500자는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배운 점, 요 배운 점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의 인재성에 관련된 것을 배운 점이라고 하면 좋겠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얻은 능력은 성과, 이것은 직무 능력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회사와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틀을 그대로 주고 이 안에다가 어떤 스토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군더더기가 싹 없어지고 요약적인 것이만 딱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스토리텔링이 나오죠. 자, 두 가지씩 했던 이제 사례를 보면은,
뭐 2년 동안 봉사를 다니면서 봉사단 인증서도 받고 봉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봉사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2019년부터 2년 동안 자 이렇게 2019년보다는 이거를 풀어 쓰는 게 좋아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부터 2년간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죽전원에서 역할은 봉사단원으로서 죽전원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봉사를 다녔습니다. 자, 죽전원 사람들과 친해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죽전원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집중한 이유는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 죽전원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서 집중을 하게 되었죠. 자, 경험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이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고 배운 점은 봉사 단원들이랑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팀플레이어 정신을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인재상 그 회사의 팀플레이어, 팀워크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고 또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얻은 능력 이건 직무 역량이죠. 봉사심을 더 키울 수 있었고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잘 얻고 능숙하게 대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얻은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회사와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배운 배려심과 봉사심은 그냥 고객 지향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이 스토리텔링은 그냥 제가 한번 써본 건데 직무 경험 스토리.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 틀에다가 그냥 그대로 넣어서 한번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의 이제 실전으로 가면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 이곳은 흥미 분야에 일치하는 직업에 관련된 일에 대한 경험을 쓰고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스토리텔링, 스타 기법이나 아니면 그 풀어쓴 긴 스토리텔링 이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점을 가지고 한 경험은 다중지능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된 장점을 있으면 그걸 성과를 이뤄낸 경험을 찾아보면 되겠고 성격 장단점은 MBTI 검사를 통해서 직무와 관련된 것을 장점으로 보고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것을 단점으로 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이죠. 또 가치관 작성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가치관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찾아내서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면 성장 과정 등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직무에 적합한 이유도 이제 1분 자기소개서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직무에서 요구하는 특성에 관련된 일의 경험을 가지고 성과를 낸 경험을 작성해 보는 것이죠. 또 기업의 목표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나만의 장점 이거는 지원 동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원해? 라고 하면은 나는 내가 들어가려는 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한다. 나는 이러한 장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난 어떠한 장점이나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우리가 간단하게 쓰는 거죠. 자, 가치관 작성 사례 만약에 그 가치관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주어지면은 이 중에서 자신이 고를 수도 있고 또는 너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역으로 자신의 가치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초, 중, 고등학교 때 그 경험을 해서 느꼈던 것이 가치관이 되죠. 그리고 그 현재 이런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던 현재의 사례 그리고 미래의 다짐 이런 방법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스토리텔링 스타나 또는 풀어쓴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쓰면 아주 편합니다.
네, 가치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초중고등 경험. 나의 가치관은 장애인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느꼈던 경험은 중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는데, 뭐 한 복지사가 아버지를 일주일 동안 한 번씩 방문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지극하게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고 1학년 때까지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때 저는 이러한 장애를 돕는 복지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것을 이제 대학에서 그래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2학년 때부터 장애인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일주일에 2시간씩 봉사활동 해왔다라는 것을 썼죠. 그리고 미래의 다짐도 썼고, 이것은 이제 나는 그렇게 미래에서 살겠다는 방법이 있고, 저의 이러한 것들이 그 기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봤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고치는 그냥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 때 시간이 되면은 한번 여러분 직접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고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